안녕하세요. 영농가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이 더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까지는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중부와 남부 내륙 지방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고요. 주말인 모레까지는 계속해서 꽃샘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야외 활동하실 때는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들어서면서 이맘때 어울리는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날씨가 점차 흐려져 낮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적은 편이지만 비가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기온이 낮은 강원도 산간지방에는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내리겠고 그 밖에 내륙지방에도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구름 모습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비교적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질도 깨끗한 편인데요. 다만 동풍이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약하게 비구름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는 비나 눈이 살짝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아침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낮부터는 흐려지겠고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나 눈이 시작되겠습니다. 이번 비와 눈은 내일 밤 늦게 점차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침 기온은 춘천이 영하 3도, 서울이 0도, 대전, 전주가 영하 1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해 춥겠습니다. 북한 역시 강계가 영하 9도까지 떨어지고 함흥도 영하 2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서울이 9도 등 전국이 10도 안팎에 머물겠고 바람 때문에 체감 기온은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함흥은 8도, 평양은 6도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해상 날씨 보시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영농가 날씨의 오늘은 MBS 한국농업방송의 조용철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았습니다.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 농작물은 저온 피해에 노출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봄철에 일교차가 커지고 또 저온에 의해서 농작물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데요. 작년의 경우에도 4월 7일과 8일에 갑작스럽게 닥친 저온 때문에 시설재배 농가에서도 약 113헥타 정도가 저온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 봄은 예년과 다르게 따뜻한 그런 고온으로 이렇게 경과되어서 농촌진흥청에서는 과수나무의 개화가 빨라질 것으로 이렇게 예보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기온 저하로 인해서 이런 과수나무들이 동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겠습니다. 네, 내일 아침 철원의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는 등 중부와 남부 내륙 지방은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좋을지도 짚어주시죠. 네, 주말에 예보된 한파로 작물들이 저온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각 작물별로 대비가 필요한데요. 오이와 토마토, 수박, 감자와 같은 시설 재배 작물은 시설 안의 온도가 10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보온과 가온에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과수의 대비 방법은요. 과수는 지역에 따라서 이미 개화한 과수들이 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 살수 장치와 방사팬들을 적극 가동해서 피해를 줄여야 합니다. 끝으로 인삼의 경우에는 새순이 일찍 올라올 경우에 저온으로 인해서 순이 말라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해가림 차광망을 조기에 내려주고 울타리나 방풍망을 설치해서 찬바람을 막아주어야 합니다. 네, 꽃샘추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이번 주말 날씨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경기와 강원도를 포함한 중북부 지방입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날씨가 점차 흐려져 낮부터는 눈 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기온이 낮은 강원도 산간 지방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되는 만큼 농작물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겠고, 일요일에는 대부분 구름만 조금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이어서 충청도입니다. 토요일은 점차 흐려져 낮부터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은 구름만 조금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주말 내내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지방입니다. 전라도와 경상도 지방은 내일 낮부터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제주도는 구름만 많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이 맑고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의 대기질을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은 전반적으로는 보통 단계가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오후에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농도가 조금 높아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져서 전반적으로는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네, 날씨가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면 서리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과수나무는 더욱더 서리에 대한 피해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수나무들이 개화기를 전후해서 서리 피해를 입게 되면 암술과 밑씨가 검은색으로 변할 수 있고요. 또 심할 경우에는 개화를 하지 못하고 말라 죽을 수 있습니다. 또 개화를 하더라도 결실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될 수 있고, 수정이 되더라도 거기에 맺혀진 열매 모양이 굴곡지고 기형가가 되어서 조기에 낙과가 되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네, 그럼 어느 지역에서 서리 피해가 예상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말과 휴일 동안의 서리 예측 정보를 보시겠는데요. 먼저 내일입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점이 서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곳인데요. 내일은 주로 전라북도와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서리가 내릴 가능성이 85% 이상입니다. 일요일을 보겠습니다. 내일에 비해서는 비교적 무난한 편인데요. 다만 춘천 지방이 붉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춘천은 일요일에 서리가 내릴 가능성이 거의 90% 가까이 높은 상황인 만큼 농작물 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 동안에는 이렇게 서리가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좀 방법 좀 알려주시죠. 네, 서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상 부근에 있는 복수냉각을 피해야 하는데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복사열 보온을 위해서 피복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모닥불을 피워서 공기를, 대류를 일으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방상팬을 돌려서 공기를 흔들어 줌으로써 차가운 공기가 지상부에 머무르지 않도록 없애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네, 그럼 오늘 영농과 날씨에서 다룰 주제를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농촌진흥청에서는 2019년도 과수 화상병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대대적인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시기가 과수 화상병에 방제하는 데 아주 적기라고 들었습니다. 네, 먼저 과수 화상병은요.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된 금지병해충에서 유래된 세균병으로서 주로 사과와 배와 같은 장미과 과수류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요맘때 사과나무에 새순이 나기 전과 뱃나무에 꽃눈이 싹트기 전인 3월부터 방제에 힘쓰는 것이 화상병 방제에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리에 힘써 주셔야 합니다. 네, 과수 화상병은 지난 2015년도에 국내에 처음 발생한 이후 매년 농가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요. 그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도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과수 화상병은 2015년에 국내에 유입돼서 피해를 일으키기 시작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연도별 발생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2015년에는 43개 농가에서 피해가 발생되어서 충격을 주었는데요. 2016년에는 다행히 조금 줄어서 17개 농가에서 발생을 했고요. 2017년에는 33개 농가에서 발생했고, 작년에는 처음 발생한 이후에 가장 많은 67개 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작년에 과수화상병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충청북도 제천시로 작년 발생 농가의 과반수에 이르는 32개 농가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안성에서는 16개 농가가, 그리고
충남 천안시에서는 9개 농가에서 화상병이 발생했습니다. 네, 어느 곳 할 것 없이 피해가 아주 크기 때문에 걱정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중 한 곳이죠. 경기도 안성 역시 지난 2015년도 이후에 매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도 16개 농가에서 피해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경기도 농업기술원을 찾아가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과수화상병은 3년에서 길면 10년까지 나무에 잠복돼 있다가 기상 등 외부 조건이 맞으면 급속히 발현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8년 과수화상병 병현군이 나무에 잠복해 있다가 4월 초 이상 저온 증상을 보였고 3월부터 5월 사이에 많은 강우로 인한 다습한 조건이 병원균 증식에 아주 좋은 환경이 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수화상병이 한 주라도 발생이 되면 그 과수원의 사과, 배나무는 모두 굴치하여 매몰 처리하게 됩니다. 사과, 배나무 등 화상병 기주식물을 3년간 심을 수 없으나 기주식물 이외의 것들은 식재가 가능합니다. 또한 발생지 주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정밀한 예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수화상병 등록약제는 세균이나 그 병증들이 확산 방지되는 것을 막는 효과는 있으나 일단 발병된 것은 뚜렷한 방제 약제가 없습니다. 또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전 약제 방제를 하더라도 과수원에 화상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과원 주위를 청결히 하고 작업자 및 작업도구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과수화상병 증상을 발견하면 농가가 처리하지 마시고 즉시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하여 과수화상병 여부를 확인하고 확산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식물방역법 제50조에 따라 과수화상병 의심주를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의심주 발견 시 철저한 신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는 방제를 잘해서 꼭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배 주산지 중 한 곳이죠. 경기도 안성의 대덕면, 미양면, 양성면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가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과수화상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위원님, 이 병이 처음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게 된 겁니까? 네, 과수화상병이 국내에 들어온 지는 5년이 지났는데요. 아직까지 그 원인이나 경로는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하면요, 이 균을 알기 위해서 병원균 유전형 분석을 통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이 균은 미국 미시간주에서 발생한 과수화상병과 동사성, 즉 유사성이 높은 것으로만 알아냈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국내에 들어왔고 또 확산되었는지는 아직까지 모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어떻게 유입이 됐는지 그 경로를 모른다고 하니까 더욱더 답답한 것 같은데요. 문제는 한번 유입된 후에 이 균이 잡히지가 않고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그런가요? 네, 앞서 경기도 농업기술원 관계자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과수화상병은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한번 발생하면 곤충이나 볼과 같은 매개곤충을 통해서 계속 감염이 전파되고 발생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발생 농가에서 과수를 전부 다 매몰하는 처리를 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더 안타까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적을 알아야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잖아요. 이 과수화상병이 활성화되는 환경을 좀 짚어주시죠. 네, 과수화상병이 활성화되는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과수화상병의 병원균은 나무줄기에 궤양 가장자리에 있는 살아있는 조직에서 월동을 하는데요. 봄이 되어서 기온이 18도 이상이 되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개화된 꽃은 가장 감염되기 쉬운 조직인데요. 바람이나 비, 곤충, 그리고 벌과 같은 화분 매개충에 의해서 건전한 꽃으로 계속 감염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2차 감염은 고온 다습한 조건에서 나무의 껍질이나 기공 등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데요. 주로 진딧물이나 매미충류, 혹파리류, 노린재주와 같은 흡주배충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바람에 의한 마찰이나 모래나 우박 등에 의한 상처를 통해서도 이 병은 전파되고 발생될 수 있습니다. 네, 겨울을 견딘 병원균이 봄철에 18도 정도가 되면 다시 활성화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여기서 지난해에 과수 화상병으로 많은 피해를 봤던 충북 제천의 봄철 날씨를 다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충북 제천의 3월 최고 기온은 12.9도로 평년보다는 2도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4월 역시 19.1도를 보이며 평년보다는 1도 정도 높게 나타났는데요. 평년 기온을 웃도는 제천의 봄 날씨가 과수 화상병 병원균을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올 3월 날씨는 평년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3월 4일 15.5도를 기록하며 3월 초부터 평년에 비해 8도나 높은 기온을 나타냈는데요. 이후에도 10도 안팎을 유지하다가 이번 주 초반이죠. 19일에는 무려 17.7도, 20일에도 16.8도를 기록하며 평년보다는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과수화상병이 18도에서 활성화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 꽃샘 추위가 지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다시 이맘때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그만큼 기온이 점차 올라갈 텐데요.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게 되면 농가에서는 더욱더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어떻게 주의를 하면 좋을까요? 네, 농가에서도 과수화상병의 피해를 막고 또 확산을 막기 위해서 관리에 힘써 주셔야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과수 전정할 때 쓰이는 도구들은 70% 알코올 용액이나 200ppm 이상의 락스 용액으로 반드시 소독을 해야 합니다. 또 화상병 예방을 위해서는 배나무는 3월 하순부터 4월 상순까지, 사과나무는 4월 상순경에 구리가 함유되어 있는 동제 화합물을 각각 살포해야 하고요. 과수 화상병 발생 지역에서는 배나무나 사과나무 개화기에 항생제를 살포해야 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사과 주산지 중 한 곳이죠. 충청북도 제천의 백운면, 봉양읍, 덕산면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말 날씨와 함께 과수 화상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병해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병해충 상담소 함께 만나보시죠. 경기도 포천시 소을읍의 딸기 농가에서 의뢰한 상담 내용입니다. 2, 3주 간격으로 딸기 포기에 줄기와 잎이 푸르게 시들더니 심지어 죽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농가에 뿌리파리가 날아다니기는 했으나 육안상으로는 뿌리의 유충은 없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어떤 병해충에 의한 증상인지 의뢰했습니다. 네, 진단 소견을 보니까 탄저병이었거든요. 이 탄저병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방제를 하면 좋습니까? 네, 탄저병은 고온다습한 조건에서 발병이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탄저병은
토양 수분이 많을수록 발병이 높기 때문에 밭작물과 같은 물이 잘 빠지는 곳에 육묘 포장을 만들어야 하고 또 물 빠짐이 원활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육묘 중에 아랫잎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때 제거를 잘못하면 상처를 통해서 봉형균이 침해 발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아랫잎을 따줄 때는 맑고 건조한 날씨에 아랫잎을 따줘야 되고요. 작물 보호제를 이용한 약재 방제는 베노빌수화제 500배에다가 모종을 담근 다음에 정식을 하는 것이 좋고요. 정식한 후에는 1제곱미터당 3리터 기준으로 토양 관주를 해주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조영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말 동안에는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건강 잃지 않도록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고요. 저희 영농가 날씨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